저도 지금 천국을 연구하고 반갑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9.8%, 약 50% 절반이 근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되면 저희 병원에서는 마이 사이트를 21년 8월부터 희석해서 쓰진 않고요. 마이오가드 시판 제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용 컴플레인이 심하신 보호자분들께는 좋은 마이 사이트의 가격을 설명하는 게 좋은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학과 각막 클리닉의 유예리 원장입니다. 요즘 근시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죠. 최근에 소아 근시 치료의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우리 많은 구독자들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량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워낙에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중학교 입시가 있어서 아이들의 공부량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중국도 그에 못지않게 한중일이 교육률이 정말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근시 환자가 이렇게 한중일에 몰려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을 예측하는 인자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연령과 관련이 있어요. 언제 근시가 시작되느냐, 그 시작됐을 때 근시가 얼마이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아이들의 근시가 빠르게 이제 막 진행하는 시기는 보통 8에서 1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 때 근시가 좀 가파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때 시작했을 때 도수가 좀 일찍 시작할수록 이게 이제 8에서 10세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인 도수는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아이가 좀 어릴 때 근시가 생겼을수록 최종적인 도수가 좀 고도수가 된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논문의 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력 검사는 필수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아이가 근시라면 적극적으로 좀 어릴 때는 치료를 해주시는 게 최종적인 도수를 좀 낮추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중학년까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때를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보통 1년에 1디옵터 이상씩 근시가 있는 친구들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1디옵터씩 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가 7세인데 마이너스 1디옵터의 도수로 내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6학년 정도 되는 한 만 12세 그때에는 마이너스 6디옵터가 된다라고 진료실에 설명을 드려요. 이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시력이랑 도수랑 좀 헷갈리시는데요. 시력은 이제 시력판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1.0, 0.8, 0.5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시력판과의 거리, 조도 이런 거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력을 잘 보게 읽게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도수인데 그게 이제 근시, 원시, 난시 이렇거든요. 그건 디옵터의 개념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이 개념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시가 시작됐을 때 나이와 디옵터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시력과 혼돈되지 않고 병원에 설명을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시 억제 치료 결과를 위해서 판단 기준을 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요새 많이 알려지시긴 했는데 안구 길이도 키가 크면서 같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원래 길어지는 안구인데 이게 근시인 친구들은 확실히 보통 사람보다 막 처음에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걸 감별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친구가 안구 길이가 길어졌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키가 크면서 같이 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근시 때문에 좀 과다하게 길어졌는지 요거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치료 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시 진행은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막 있어요. 요즘 가장 이제 저희가 치료에 반영하는 이론은 이 하이퍼로픽 디포커스라는 이론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망막에 눈에 딱 정점에 상이 똑바로가 맺히는 게 정시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잘 보이죠. 그래서 아무 도수, 안경 필요 없이 그냥 상이 망막의 정점에 딱 맺히게 되면 정시고 안경도 필요 없는데 근시인 경우는 상이 그 앞쪽에 맺히게 돼서 우리가 오목 렌즈를 사용하게 돼요. 앞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목 렌즈를 사용하게 돼서 이 망막 상이 맺히는 거를 뒤로 끌어주죠. 그러면 이제 정점 부에는 상이 딱 뒤에
정점에 딱 맺혀서 이제 아이가 시력이 1.0이 나오게 되는데 이 눈 주변부에 있는 상들도 같이 뒤로 밀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점부 말고 이 주변부 상들이 뒤로 밀리니까 안구 길이가 점점 좀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시가 점점 진행하게 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론에 반영한 디포커스 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드림 렌즈라든지 마이사이트라든지 이런 치료의 목적은 망막의 정점부는 상이 딱 맞게 해서 1.0을 보여주는 반면에 주변부는 뒤로 이렇게 뒤로 쏠리지 않고 조금 앞쪽으로 상을 맺히게 함으로써 안구 길이가 과도하게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들 아시는 방법들인데 많이 진화했어요. 드림 렌즈를 이제 처음 치료에 도입했던 게 1990년 초반 이렇게 해서 고도근시 위험성이 막 대두되면서 노인들에게 쓰던 노안용 렌즈를 어린아이들에게 쓰면서 상을 앞으로 맺히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진화된 드림 렌즈와 마이사이트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요즘 진료실에서는 마이사이트나 드림 렌즈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드림 렌즈랑 마이사이트는 목적은 같아요. 하이퍼로픽 디포커스를 좀 앞으로 당겨와서 안구 길이 성장이 과도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목적은 같는데, 치료하는 이제 방법, 렌즈의 모양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이게 각막을 아시는 것처럼 끼고 자면 각막이 눌리면서 각막 모양이 좀 변형이 돼서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상이 망막에 정점에 맺히게 하면서 잘 보이게 해주는 반면에,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 끼는 렌즈예요. 낮에 생활하면서 끼는데 마이사이트 렌즈 보면 이 가운데 연보라색인 지점, 연보라색 지점은 시력이 딱 망막에 정점에 맺히게 해주는 점이고, 이 찐 보라색이 치료존이라고 해서 이디옵터의 도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디옵터에 들어간 도수가 주변부의 상을 앞쪽에 맺히게 하면서 안구 길이가 과하게 성장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렌즈는 각막을 변형시키거나 이런 게 아닌, 딱딱한 렌즈가 아닌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주로 생활할 때 착용을 하게 되고요. 이 렌즈는 벗으면 이제 다시 도수가 필요한 안경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렌즈를 끼고 잘 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안경을 끼는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을 보이게 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사이트 렌즈는 좋은 점이 FDA 승인을 근시 진행 억제로 받은 유일한 치료 툴이라는 점입니다. FDA에서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승인을 준 거는 마이사이트가 유일하고요. 드림 렌즈도 물론 확실한 효과는 있지만, 드림 렌즈는 초반에는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걸로 FDA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시력 교정 목적으로 받았다가 이제 효과가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렌즈 재질이 오마필콘 A라는 재질을 사용하는데 소프트한 타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꼈을 때 그렇게 이물감이나 딱딱한 느낌, 좀 아픈 느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일회용이라는 점이, 또 드림 렌즈 끼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씻고 보관하고 보관액에 담고 이 과정도 사실 바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챙기시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착용하고 그냥 바로바로 버리면 돼서 좀 생활에서는 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마이사이트를 처방을 했던 사례들을 제가 강연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사이트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좀 낮 시간에 끼는 렌즈이다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되는 게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주로 부모님이 안 계신 생활 환경에서 착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불편하다거나 이랬을 때 좀 렌즈를 빼고 다시 바꿔 끼고 요런 게 되려면은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은 돼야 좀 가능은 하고요. 그래서 마이사이트 처방은 보통은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에 좀 많이 처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림 렌즈는 집에서 끼고 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리를 해주기가 용이하셔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좀 드림 렌즈를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7살인데도 마이사이트를 처방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미숙아로 태어났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보통 미숙아로 태어나면 근시 진행이 좀
빠른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 7세임에도 불구하고 근시가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안경이 7세 아이, 얼굴도 작고 몸도 작은데 안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도 좀 힘들어하고 이래서 마이사이트를 알고 내원을 하셨었고요. 아이의 의지가 좀 확고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낮에 끼는 데일리 마이사이트 착용에 성공을 했고요. 또 이 마이사이트의 좋은 점이 아까 디옵터 개념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디옵터 이상에서는 좀 교정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5디옵터 이상, 뭐 10디옵터까지 교정, 그래서 굉장히 고도근시까지도 케어할 수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디옵터가 7살 때 이미 넘어버렸던 친구고 9디옵터거든요. 이러면 상당히 고도근시인데 마이사이트 착용하고 실제로 14개월 동안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안축장 길이가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서 우리 친구도 굉장히 만족하고 부모님도 만족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친구도 마이사이트 처방으로 효과를 봤던 친구인데요. 기숙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 집에서 씻고 이제 세척액에 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기숙학교다 보니까 이제 세면대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만 사용하는 그런 세면대는 아니기 때문에 깨지거나 좀 분실되는 염려들이 있는데 국제학교나 뭐 이런 고등학교들 학원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마이사이트 처방을 굉장히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의 그 안경 착용 권유를 싫어하는 중학생 친구들의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드림렌즈 끼기에는 근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친구고 시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0.6, 0.7 정도 시력이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항상 찡그리고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답답하시거든요. 그럴 때 안경을 쓰라고 권유를 하면 부모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안경을 중학생이 됐는데 더더욱 끼기 싫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마이사이트가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중학생이었던 친구고 흐리긴 해서 찡그리고 보는 건 본인도 아는데 안경은 끼기 싫고 그렇다고 드림렌즈를 하기에는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왔어서 제가 마이사이트를 권유를 했었고 친구도 마이사이트 착용을 한 다음에 시력도 잘 나오고 안경을 쓰지 않아서 만족한다라는 평을 주셨고 부모님도 친구가 찡그리지 않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사이트로 드림렌즈에서 변경했던 케이스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렌즈를 좀 관리해줘야 되는 눈에 또 넣어줘야 되고 이런 면에서 저학년 때는 좀 드림렌즈로 많이 시작을 시켜드리고요. 중학년이 넘어가면서 드림렌즈에서 마이사이트로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15세 여자친구였고 드림렌즈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잘 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드림렌즈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드림렌즈가 이제 수면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공부량도 많아지고 수면이 불규칙하면서 드림렌즈를 도저히 낄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드림렌즈를 끼어야지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이런 일상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드림렌즈를 결국에는 못하겠다 하고 내원을 했었고 근데 안경을 워낙에 드림렌즈 하면서 끼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소프트렌즈 착용하면 어떨지 저한테 문의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렌즈의 재질은 산소 투과도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이제 청소년기의 눈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마이사이트로 바꿔보자라고 이제 권유를 했던 친구고 이 친구는 마이사이트로 변경을 하고서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드림렌즈에서 바로 마이사이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축장 길이 변화가 크지 않게 잘 유지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드림렌즈를 오래 좀 끼다가 드림렌즈가 좀 딱딱한 재질이거든요. 딱딱한 재질이라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되게 잘 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딱딱한 재질이나 이물감을 굉장히 잘 견디고 아침에 드림렌즈를 뺐을 때 시력이 잘 나오는 거에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잘 끼고 있는데 간혹가다 정말 이 이물감이나 이런 건조감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이 친구도 그랬고요. 드림렌즈를 해서 시력이 잘 나오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 안경을 끼지 않는 것도 좋았는데 이물감 건조감을 한 번 느끼면은 밤에 여러 번 깨가지고 드림렌즈를 잘 못 꼈던 친구고 그래서 이제 마이오가드라고 하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안약 약물을 같이 투여를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한테 드림 렌즈가 딱딱해서 싫은 거면 우리 소프트한 동일한 기능의 렌즈로 바꿔보는 건 어떨지 얘기를 했고, 친구도 좋다고 해서 마이사이트로 바꿔서 처방을 해주었고요. 마이사이트로 바꿔서 이제 처방을 한 다음에 도수도 거의 변화가 없고 앙축장 길이도 거의 변화가 없어서 효과도 보고 있고 친구도 만족했던 그런 케이스의 환자입니다. 마이사이트로 바꿨을 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의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세 때부터 드림 렌즈를 시작해서 근시 진행이 거의 없이 굉장히 효과를 보면서 막아줬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드림 렌즈 한두 번 정도 파워업을 하면서 유지를 했던 친구고, 안축장 길이 변화도 거의 없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정기 검진 시 내원했는데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각막을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하얀 혼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혼탁들 같은 경우에 드림 렌즈뿐만 아니라 소프트 렌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렌즈에 묻은 세척액이라든지 렌즈의 물리적 마찰 때문에 드물게 이런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력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런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림 렌즈를 중단하는 것을 보통 권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드림 렌즈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안경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고 소프트 렌즈로 그냥 낮에 간헐적으로 끼라고 하기에는 이제 소프트 렌즈도 혼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재질이 좀 더 생체 친화적인 마이사이트를 제가 권유를 했고요. 마이사이트를 권유해서 착용을 했더니 이런 이제 혼탁들이 거의 다 없어졌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드림 렌즈를 착용하는 친구들 중에 알러지를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도 드림 렌즈를 착용을 했던 친구인데 알러지로 좀 고생을 했던 친구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자마자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눈이 좀 붓고 불편해서 드림 렌즈를 이제 그때마다 못 끼게 됐던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고양이를 이제 그만 키우자라고 설득을 했는데 친구 입장에서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를 렌즈 따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계속을 얘기를 해서, 알러지는 이제 고칠 수는 없어요. 렌즈를 바꾼다고 고칠 수는 없지만 조금 자극이 적은 렌즈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 친구에게도 마이사이트 처방을 해줬었고요. 이 친구도 마이사이트를 착용하고 안축장 길이랑 시력 변화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만족했고, 이 친구가 해준 말이 드림 렌즈를 할 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딱딱한 렌즈가 눈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더 아픈 느낌이 들었다면 이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드러워서 알러지가 있을 때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줘서 알러지가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학년이 높아지면 마이사이트로 좀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표는 소프트 렌즈 소재의 발전을 갖고 온 표인데요. 보통 요새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 렌즈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예요.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인데 여기는 수분 베이스의 하이드로겔에 실리콘 소재를 넣어서 산소 투과율을 높인 것이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인데 이렇게 되면 실리콘을 추가하는 경우 렌즈 자체의 산소 투과율이 높아지는 장점을 갖고는 있는데 그만큼 좀 단단해져서 착용감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PC 하이드로겔이라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하이드로겔의 경우 이렇게 단백질 침착물이 많이 쌓이고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경우에도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 PC 하이드로겔의 경우 단백질과 지방질 침착물 거의 모두 붙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요. 이 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의 경우에 단백질과 리피드가 좀 많이 붙어 있었던 그런 표를 보여주는데, 이게 오마필코네이 우리 마이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소재의 경우에는 침착물이 거의 쌓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의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C 하이드로겔 소재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영상인데요.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이 PC 하이드로겔 소재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착용감을 우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산소를 굉장히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렌즈가 눈 안에 있는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 채로 20분을 두었을 때 렌즈의 모습들인데, 다른 렌즈들 같은 경우에 렌즈가 탈수가 돼서 가장자리가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병뚜껑 모양처럼 되는 반면에 이 오마필콘 A 같은 경우에는 20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한 탈수가 되지 않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안약 치료인데요. 이 안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트로핀 안약이라고 하죠. 이거를 저희가 농도를 뭐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시판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같이 배합을 해서 농도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조제해서 해주는 병원도 있고 아트로핀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이 아트로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드림렌즈나 마이사이트랑 좀 다른 기전으로 안구 길이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시 진행이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최근에 좀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게 마이사이트 렌즈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부드러운 콘택트 렌즈, 부드러운 타입이라는 점. 그래서 아이들이 이물감이나 이런 거에 좀 덜 느끼는 편이고요. 원데이로 디스포저블로 하루 쓰고 버리기 때문에 세척이나 관리가 필요 없이 매우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 또 낮 동안에 착용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안경이 필요하고 착용감이 좋다는 점을 좀 굉장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림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고도근시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 10디옵터가 어마어마한 근시까지도 커버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우리 친구들한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드림렌즈도 굉장히 좋은 렌즈고 효과가 확실한 렌즈인데요. 드림렌즈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도 좀 존재했었거든요. 마이사이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응증에서 벗어난 친구들, 드림렌즈를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첫 번째 장점으로는 FDA에서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한 치료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재질입니다. 재질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실제 착용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좀 편하다는 말을 많이 해줘요. 보통 드림렌즈를 착용하다 바꿨던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드림렌즈는 좀 딱딱한 하드 재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처음에 꼈을 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회용이라는 점이 아이들도 매우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매우 좋아하는 점입니다. 밤에 닦고 그걸 세척기에 넣고 또 닦으면서 깨지는 경우도 좀 드림렌즈는 종종 발생하는데 이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설사 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착용을 하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이런 이점 때문에 좀 인기가 많은 렌즈입니다. 여기까지 요즘 저희가 근시 치료하고 있는 렌즈와 이제 안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드림 렌즈에 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워낙에 오랫동안 치료를 했었고 발표됐던 내용도 많아서 오늘은 이제 요즘 좀 새롭게 다시 출시돼서 저희들이 처방하고 있는 마이사이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